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 고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회사에 가야 하는데 회사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아니 돈가스 사준다는 건데 돈가스 4,000원짜리고 어디서 파는지 모르는 돈가스 사주겠다는 4,500원이에요. 네, 500원짜리는 크죠. 어쨌든 괜찮습니다. 네. 스테이크도 아니고 회사에도 못 가게 하고 나의 삶에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런 고발 시간을 가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지 네. 아저씨는 물론 좋은 분이나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독재자 대대로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나이로 우리를 네, 울며 겨자 먹기를 임하고 있는 본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너의 맞나?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을 본 느낌이랑 그 영화를 또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번 또 그런 얘기도 나눠보고 싶어서 이번 주제는 너의 이름은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그럼 일단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저도 봤죠. 다 세 분 다 봤는데 줄거리 소개 한번 하고서 줄거리 왜 자꾸 나한테 줄거리 아니 고발이죠. 아침에 보고 왔는데 이것도 꼭 보려고 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이지아 씨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모아가지고 줄거리 얘기해야죠 그런데 네, 줄거리 얘기 그럼 어떻게 네이버 보고 왔습니다. 네이버 보고 왔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다음 봐. 네이버 안 좋아하니까 다음 봐. 살을 붙이라고 네, 정말 예. 이 작품 줄거리 네이버 보고 왔다고요 네, 줄거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이버 다음으로 보세요. 다음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야, 네이버는 안 좋아. 다음이 좋아. 이건 무작은 거니까.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커피 소년이 김원님 흥분하시는 거 처음 보셨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정말 그럼 일단 줄거리 얘기할게요 하긴 네. 해야지 네, 줄거리 안 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보신 분한테 이거를 줄거리 다 얘기해드리면 스포일러? 보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줄거리를 알고 보거나 모르고 보나 그런 것 같아. 내가 줄거리를 알고 봤는데도 별로 재미없고 모르고 봤는데도 저는 재미. 줄거리를 모르고 왔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줄거리 짧게 도쿄에 사는 소년 타키와 시골에 사는 소녀 미츠하가 이름 이제 생각났다. 서로의 몸이 바뀌면서 신기한 꿈을 꾸는데요. 그 꿈에서 깨면은 자기 기억을 못해요. 오류 꿈이 아니잖아. 그 꿈은 아니죠 사실. 아유, 줄거리 소개 잘못했네. 처음에는 어디 거예요? 생각했잖아요. 처음에 꿈을 꾼다 생각했잖아요. 그랬나? 네. 영화를 자세히 안 보셨어. 보신 건가요? 봤습니다. 스킵하면서 아니, 절대 스킵 안 하고 네, 눈 뚫어져서.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둘의 기억을 잃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서로를 찾는. 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이라고 하면서 끝이 나는. 깔끔하네. 이 영화의 주된 이 제목과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맥은 너의 이름은 종일 너의 이름은이라는 단어만 듣다가 끝나는 영화였습니다. 외우기죠. 너의 이름. 나나에 와. 키미노 나마에 와. 나나에 와. 내가 이걸 외웠어. 맞아요. 키면 너- 남아요. 키미노. 나나에 와. 나마에 와. 맞아요. 그 대사가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두 분이죠. 언제 세 분으로 동수야. 본인의 캐릭터로 생각하시더니. 야, 그러면 영화를 어떻게 감상했는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 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요. 나도 좋아하는데. 자, 그럼 김원희부터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솔직 담백한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저는 사실 이게 엄청 약간 트렌드하게 약간 이슈화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걸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의 영화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봤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그래도.
저한테 계속 이씨 아저씨께서 억지로 보라고. 올 때 이걸 꼭 보고 와라. 이거 안 보면 얘기를 못 한다. 해서 네. 아침에 아니 이분은 왜 화장을 이분은 지금 녹음 중에 화장을 고치고 아니 어디 사업 보러 가요? 아니 녹음 중에 화장을 입술이 말라서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립밤을 바른 아니 거예요. 남친 만나러 가나? 아 남친 없어요. 아, 네. 지금 회사 일하는 거 지금 우울한데 지금 회사도 못 가게 해놓고 지금 뭐 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남친 없는 거 지금 찌르는 거예요? 김희동 남아요 와.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8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8시에 집중이 안 됐겠군. 이 영화를 봤는데 네. 사실 내용 자체는 제가 네. 뭐 크게 막 재밌다 이거 꼭 봐야 되는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사실. 식상하죠. 네, 사실 약간 옛날에 체인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 이전엔 스위치. 네, 그런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냥 그게 애니메이션화 돼버린 그런 영화? 네. 근데 사실 여기 영상이 너무 예뻐요. 그거는 그러니까 눈을 인정? 네, 그건 정말 인정하고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저 눈 자꾸 떼지던데. 본인의 취향을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라고요, 집중. 영화도 취향이 아니 영화는 집중해서 봤어요. 네. 눈 진짜 시퍼게. 영상미가 사실 뭐 그냥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현실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해성이 떨어질 때는 진짜 예쁘다, 색채가 너무 예쁘다. 저 사실 색채감이 있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런 영화를 좀 많이 보긴 하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전 혜성이 막 계속 지나갈 때 네. 언제 떨어지냐? 언제 떨어지지? 언제 떨어지지? 아니 계속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쟤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언제 떨어지지? 본인이 싫어한다고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제가 이번 작품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본 작품이 이거 딱 하나입니다. 아무튼 볼맨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예전에 이게 이제 뜨기 전에 이분이 전에 만들었던 것 중에 제가 본 게 초속 5cm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예 유명하죠. 저랑 같이 국내에서는. 공부는 그 언어의 정원을 예 최근에 보고 언어의 있었고요. 정원도 있었고요. 저는 언어의 정원은 안 봤고 초속 5cm만 봤었는데 그분 작품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개봉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보러 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좋겠다 했는데 되게 많이 흥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셨어요? 뭐 저 애니메이션 계열은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랬나? 그렇다고 나 되게 막 싫어하는 줄 알았어. 아니 이렇게 여태까지 약간 애니메이션 안 좋아하느냐고 3명 다 안 좋아하듯이 얘기하는데 지금 다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자에서 어떻게 된 그런 거구나. 거구나. 아니 저한테 맨날 오덕프로그가 그러면서 자기 십덕후에 적고 아니 애니 얘기를 별로 안 하셔가지고 애니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편견이십니다. 근데 많이 알고 있거나 하진 않는데 저 이렇게 장르를 구분해서 네. 그러니까 막그 최루성 멜로나 이런 거는 싫어하는 장르가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장르 구분을 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이에요. 옛날에 진짜 많이 봤고 요새는 많이 보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라고 해서 봤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속 5cm밖에 안 봤기 때문에 이분 작품이 그거에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대중적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다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성이 훨씬 가미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맞아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다른 분 거. 그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풋풋한 느낌이 드는 영화라서 그 느낌을 좀 좋아하는데 그거랑 좀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기는 했어요. 이 감독이 이런 감성을 넣어서 만들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개인적인 평을 하자면. 근데 그냥 그래서 뭐 보면서 돈 아깝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뭐 오락 영화로서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값어치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가치를 매기는 건 좀 우습습니다만. 그 어찌됐든 자기가 돈을 내고 봤을 때. 예, 뭐 나쁘지 않았고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가 구술이 될 때 남녀가 바뀌었다는 걸로 해서 많이 그 홍보를 했어요. 네. 그냥 느낌은 근데 우리가 남녀가 바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를 알고 있잖아요. 국내 드라마 하지원 씨와 현빈 씨가 나오는. 스케일 가든? 예,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저는 바뀌고 나서 서로 바뀌었을 때 오는 뭔가 에피소드가 위주가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들어갈 때 이렇게 줄거리나 평론을 많이 보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보고 들어간 순간 그거에 대해 약간 영향을 받아서 영화를 보면 그게 조금 별로여서. 네.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몸이 바뀌고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조금만 나오고 그 뒤에 얘기가 조금 더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서로 이제 연락이 끊어지게 되면서 그 남자 그 친구가 여자애를 찾아 떠나는 뭐 약간 그 뒤쪽에 좀 비중이 있는 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가 오히려 좀 가볍게 넘어갔는데 그런 그러니까 구성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서 좀 신선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군데군데 확실히 일본 애니메이션이어서 그 서양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과는 확실히 좀 많이 다른 이야기의 풀어가는 방식 같은 것들을 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여백의 영화, 그러니까 소설로 치자면 여백의 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야기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약간 서양식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완전히 풀로 꽉 차 있어서 여기는 좀 군데군데 이제 비어 있는 느낌. 그래서 그냥 그 대사들도 조금 은유적인 대사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답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나 이렇겠다라고 이런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는데 또 봐야겠다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그냥 만약에 이렇게 이게 막 이슈화되지 않고 그냥 제가 극장에 가서 봤다면 재밌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슈화된 상태에서 제가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의 레벨이 되게 높은 영화겠거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 저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저는 아까 여백의 미라고 하셨듯이 저는 약간 일상생활이 나오는 듯한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진지한 걸 좋아하는군요. 전 그래서 스펀지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 영화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 1차 스펀지가 재밌어. 스펀지밥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소소하게 살아가는 일상적인 거에서 하나의 얘기를 떼어내가지고 만든 영화들을 좀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영화를 좀 많이 보긴 하는데, 그냥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게 너무 이슈화되다 보니까 뭔가 스케일이 다르겠지. 과장됐네. 내가 알고 있는 일본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스케일이 큰 애니메이션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제가 기대감에 못 미쳐서 영화가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었다고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매우 상반된 걔네들 다 갖고 계시는데요. 저는 참고로 이렇게 스폰지밥만 보시다가 이런 영화를 보셨는데 내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솔직히 이 신카이 마코토 이 아저씨의 작품은 워낙 뭐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뭐 유명하신 분이라 예전부터 뭐 얘기는 워낙 많았는데 1편부터 지금 이게 7편인 걸로 얘기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작품들을 꾸준히 쭉 봐왔는데 사실 저와는 정서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몰입이 잘 안 돼, 이 애니메이션. 보통 이렇게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를 자꾸 돌려서 또 보고 뭐 OST도 자꾸 듣고 마치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남아야 되는데, 이 영화는 한번 딱 보고 끝나고 나서 하고서 더 이상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었어요. 그건 다시 보고 싶은 느낌이 들진 않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작품만의 매력이 저한테는 이제 어떤 스토리나 어떤 임팩트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 사람 작품 중에서는 이번 작품이 이쁘다, 캐릭터들이 좀 이쁘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기존에 있었던 작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제일 이뻤었던 것 같고, 뭐 영상미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뭐 밤 야경에 막 눈 내리는 어떤 그 마치 지금 안개 낀 그 밤 배경, 그냥 또 뭐 이렇게 차창 안에 이렇게 자기의 모습이 비춰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전경들, 그리고 왠지 일러스트 화보집 같은 거에 나오는 이쁜 그 사진들 같은 똑같은 그런 구성된 장면들. 그래서 장면을 볼 때마다 요거 화면 딱 캡처하면 내 바탕화면 깔기 딱 좋겠다. 아니면 내 스마트폰 배경화면 너무 이쁘겠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엽서 같은 거 하면 이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은 많이 들었는데 재밌다. 이렇게 몰입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사실 처음에 키고 보는 순간부터 몰입이 안 돼서 스킵하고 싶다 막 이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끝까지 봐야지 누를까 말까 막 여기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넘길까 막 그러다가 그래도 봐야 돼 하면서 그래도 봤어요. 그나마 이제 저한테 딱 와닿는 친구는 그 여주인공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몰입이 안 돼서. 여주인공이라 하면 되죠. 네, 여주인공이 이제 항상 자고 있을 때 동생이 와서 밥 먹어라는 그 대사랑 그 아이의 표정만 남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언니는 자기 가슴을 왜 이렇게 좋아해? 저 언니 이상하다. 뭐 밥 먹어. 뭐 그런 대사만 남고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왜 저 운석은 언제 떨어지나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을 좀 계속 해봤어요. 왜 이 작품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잘 모르겠어. 도저히 내 정서로는 공감을 가질 수가 없어. 앞부분이 되게 좀 이렇게 뒷부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뒷부분에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중반 이후로 가까운 거, 앞부분에 다뤄지는 약간 좀 가벼운 터치들이나 좀 에피소드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동생 부분도 사실 어떻게 영화로 보면 일종의 그 유머 코드인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그 전대 작품 하나밖에 안 봤기 때문에 이분 거에 대해서 뭐라고 nom기가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 사람 작품 너무 진지해. 그렇죠. 초속 5cm도 굉장히 진지해서 싫어. 진지한데 그거에 비하면 터치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전 작품들의 선상에서 비하면, 그리고 굉장히 저는 대중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 있는 유로는 굉장히 적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던 건가 아닐까.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의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의 특징이죠. 그렇기 디즈니, 때문에 조금 더. 근데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기보다는 디즈니는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소구를 한다고 하면 가족 영화잖아요. 디즈니.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은 확실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게 일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자면 좀 약간 대중성을 넓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인기가 좀 많이, 요즘에 이런 영화가 사실 없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인기를 끌었던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저는 이 영화 스토리나 소재가 그렇게 뭐 신선하지가 않았던 게, 이런 류의 영화들이 예전에 꽤 많았어요. 뭐 몸 바뀌고 또 애니메이션은 없잖아요. 애니메이션이요? 있어요. 뭐요? 악담한번 하고 엄마랑 바뀌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영화가 아니잖아요. 영화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악담하면 애니메이션. 그런가? 그 뭐죠? 어덜트 베이비도 약간 그거 좀 다르지만. 그것도 일본 애니메이션. 네. 물론 이거와는 류는 좀 다른 경우고요. 그렇지만 모르잖아요, 사람. 근데 그런가? 개봉했어요?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애니 야동 같은 거에 이런 게 있어요. 역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저씨 죄송한데 저희가 공감을 잘 못하겠어요. 나는 얘를 들어주시면 제가 공감을 1%도 못하거든요. 네. 죄송한데 제가 공감을 근데 못해가지고. 영화가 많잖아요. 이런 류의 영화들이. 물론 이제 해석이 떨어지는 건 없었는데 뭐 해석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영혼이 좀 바뀌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그리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건을 해결하는 거. 시간을 달리는 소녀였나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 섞어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개인적 취향으로.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 터치로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 전체가 주는 약간 청춘 영화 같은 풋풋함, 네네. 그러니까 싱그러움, 그러니까 나의 학창 시절 약간 떠올리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끝부분까지 내용이 좀 신선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신선하게 좀 가볍다가 나중에 무거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가벼운 터치로 다뤘음에도 나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아 되게 맞아 그 시절 이러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여지들이 좀 많아서 오히려 터치나 이런 것들 일관적으로 가져간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거든요. 여기는 근데 앞부분에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내가 아는 이 사람의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다가 근데 뒤로 갈수록 본인의 스타일이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을 달린 소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좀 편했어요. 아마 이제 뭐 돌мен님 얘기했듯이 가벼워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시간을 달리는. 네, 처음부터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냥 이런 내용이겠거니 이렇게 하고 봤는데 이거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봤을 때 만약에 저도 앞에 줄거리 잠깐 읽고 그걸 봤거든요, 영화를. 네. 그러면 줄거리를 안 읽고 봤으면 맨 첫 장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둘이 이제 바뀌는 장면 첫 장면부터 바뀌거든요. 네. 설명이 네, 설명이 없죠. 없이 그냥 네. 앞에서 바로 그냥 바뀌어 버리는데 만약에 제가 줄거리를 안 보고 봤으면 왜 저래? 저도 당황됐어요.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영화 뭐지? 막 이런. 줄거리를 한번 보고 봤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한 번에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이해가 되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러셨구나. 난 이해가 안 되던데. 근데 만약에 이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안 읽고 봤으면 이거 영화 뭐지? 막 이 이런. 앞장면이 정말 이해가 안 됐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둘이 바뀌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앞에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그 뒷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줄거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몰입이 안 된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몰입이 안 되더라고. 네. 갑자기 생뚱맞은 내용과 상황이 맞아요, 연출되고 맞아요. 있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영화지? 막 네. 이러면서 이제 몰입이 안 되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몰입이 되면서 좀 스토리를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네. 이제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별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해성이 떨어지는 거는 왜 안 떨어지나 뭐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마감했었던. 저는 근데 집중했었던 게 그게 줄거리를 아니까 처음부터 네. 집중이 되긴 했어요. 지금 나도.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게 딱 집중이 되고 전 초반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위주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볼매님이 얘기했듯이 중간부터 내용이 바뀌잖아요. 네. 그때는 거의 남자 주인공 위주로만 나오고 여자 주인공은 네네.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벤 처음에 초반에 여자 주인공으로 흘러가서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건가 했는데 중간부터 확 내용이 바뀌면서 남자 주인공 얘기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얘기를 다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작품을 남자분들이 좋아할까요? 여성분들이 좋아할까요?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남자분들보다는. 남자들이 이런 거 안 보겠지? 여자랑 가서 보겠죠. 그런가? 여자분에서 오겠죠. 그럼 보는 내내 힘들어하겠구나. 이게 뭐지? 모든 남자가 다. 근데 방금 그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사실 저도 읽고 내 앞에 내용은 알고 봐서 내가 생각했던 전개와 달라서 신선했던 적이 저는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불친절한 거는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약간 책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설명이 친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책도 보면 소설책도 처음부터 인물에 대해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게 맥락적으로 이해되는 건데 약간 소설식 전개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저 해리포터 굉장히 재밌게 읽은 사람이긴 한데 난 불친절한 앞부분 사람은 싫어. 첫 1권의 1의 네. 절반 정도까지는 사실 저는 좀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지루했다는 게 난 아무 1권 거 다 상황이 지루하던데. 계속 가다가 1권 끝에서 지나가서 그게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맞춰지면서 그때부터 확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소설도 그런 그 거야? 소설이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 나는 왜 안 빨려가지? 이 애니메이션 역시 수준들이 있어. 이 애니메이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머리 쓴 거군요. 아니 그 머리 쓴 건지 그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나처럼 이번에 멍청한 애들이 영화가 이런 정말 이해하기 힘들 것 아니 이게 같아. 영화관에서 보면 네. 저희가 집에서 봐서 그런데 영화관에서 네. 봤을 때는 한 곳만
어두컴컴해서 네. 한 곳만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내용을 모르더라도 조금 빨려 들어간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집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런 게 아 맞아요. 없이 집에서 보면 영화의 집중도 떨어지는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취향이냐면 좋아. 집에서 봐도 재밌는 게 언제 어디서 봐도 재밌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극장 가서 영화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자주 못 가지만 사실 극장 가서 보면 웬만한 영화 다 재밌어요. 맞아요. 왜냐면 몰입이 워낙 잘 되니까. 근데 사실 극장에 나와서 그 영화를 또 다시 보거나 아니면 3차, 4차 보는 영화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영화는 계속 보고 또 재밌어서 뭐 두고두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사람 작품은 이상하게 아무래도 이제 제 정서나 이제 취향이 좀 잘 안 맞는 거겠죠. 뭐 여성분들의 취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이 사람 작품들 중에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저도 이 사람 작품 유명한 거는 이제 초속 5cm 네. 그것도 많이 듣고 했는데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정서와는 이게 좀 결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의 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 작품이 흥행을 또 하고 또 이 사람 작품에 대해서 또 찬양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 작품 뭐 두세 번씩 많이 보신다면서요. 10번 막 이렇게 본 사람이 네. 있었대요. 네, 그래서 뭐 영화관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뭐 한다면서요. 뭐 대사를 같이 외치고. 힘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분 영화가 이분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자꾸 전작품밖에 내가 안 봐서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아니 다 결이 비슷해. 근데 친절하지는 처음이에요. 않니. 그 전작품도 사실 줄거리나 이런 게 친절하진 않잖아요. 이분 거는 특색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사고할 여지? 그러니까 생각해볼 만한 여지들을 넘기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끝부분에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약간 여자분이 약간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둘 다 울지 않았어요? 둘 다 울었잖아요. 근데 여자분 나는 여자니까 그래서 더 와닿았는데 모르겠는데 끝부분에 저도 약간 울컥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어떤 기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초반에는 그 약간 20대가 됐는데 하는 생활이 비춰지잖아요. 그때 그 남자나 여자나 서로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어떤 그 둘은 사랑이었지만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이제 풀리지 않는 뭔가 엉거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의문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공허함 같은 걸 계속 안고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20대 시점으로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그거일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처음에 좀 망설이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찾아서 서로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단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그 앞에서도 사실 망설이잖아요. 근데 말할까 그게 말까 망설이다가 기억이 잊혀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라 희미해진 거죠. 없어졌잖아요. 근데 거기 중간에 보면 대사가 네. 그 타키의 옛 여자친구분이 와서 반지 보여주는 장면 나올 때 뭐 예전에 우리가 같이 그 시골 마을 갔었던 얘기 대사들 나오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옛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아니라 같이 일했던 알바 그 선배 네. 선배랑 그 중간 영화 보면 이제 기억 잊혀지기 전에 그 마을을 찾아가서 이제 폐허가 된 마을 찾아가서 이제 막 찾잖아요. 그 여자애를 찾는데 그 에피소드 내용이 뒤에 가면 얘기가 한 번 더 나오지 않던가요? 기억을 하긴 하는데 네, 누구를 그러니까 찾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기억을 한다는 건 네. 결과적으로는 거기를 갔었다라는 걸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거기에서 약간 좀 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사실 조금 받았거든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영화다 보니까 특히 이 타임슬립 영화들 보면 그걸 조금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앞뒤 맞춰서 보다 보면 이렇게 막 잘 안 맞는 영화들 꽤 많잖아요. 말이 되게 많이 물론 영화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닌데 전 그 대사가 중간에 나오길래 기억은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잘 기억을 못해서 못 만나고 있나 보다. 전 그렇게 인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에요? 초반에 저는 그 앞에 20대 때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자기 약간 마음 같은 거 그런 네. 거를 읊는 그 나레이션이 나올 때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기억을 못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여자 남자 만나는데
본인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둘 다. 근데 둘이 딱 봤는데 그걸 느낄 수 있을까? 처음에 기억해야지 그러다가 이러고 나서 기억을 서로 못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로의 이름만 까먹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지고 그 남자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져서 내가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 있긴 하는데 누구를 찾고 있긴 하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고 이름을 모르고 왜 찾는지를 모르고 너 어떻게 찾지?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제 아까 볼매님 얘기했던 응어리에 남아있는 거죠. 가슴에 내가 누군가를 찾았었고 판타지네? 약간 그런 감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거 판타지 영화네? 그런 느낌. 아니 그거 어떻게 찾아 그거를?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사실 일종의 그 예시 안에 예시로 든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거는 그 약간 여기에서는 러브 스토리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 네. 그냥 이제 그런 공허함,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사람은 다른 거일 수도 있겠죠. 마음의 구멍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뭐 막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거를 이제 이야기로 보자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망설이다가 이 사람한테과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서로 찾다가 근데 사실 계단에서 만나고 나서도 서로 말할까 말까 그러다가 남자가 이제 용기를 내서 말 딱 걸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거니까 여자애가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 거리면서 왜 울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심도 있는 그런- 영화였구나. 그런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찾은 거에서 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감? 운명? 그러니까 뭐 그게 만약에 마음의 구멍이었다면 그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어떤 걸 발견했을 때 오는 만족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성취감? 거기에서 오는 감정적인 약간 그런 거를 내가 느껴서 나도 같이 울컥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게 다 사랑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나도 하고 약간 울컥하고 더 싶다. 하나 더 높은 차원이라고 높은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내가 너무 거대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싶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그런 앞에 얘기들이 그냥 전생 같은 거였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났는데 둘의 뭔가 기억적인 건 없지만 네. 둘이 만날 때 운명 같은 걸 느껴서 이제 너의 이름이냐고 물어봤다는 게 약간 두 사람의 운명이다. 네, 전에 얘기가 저희가 얘기하면 약간 전생처럼 자기 네. 머릿속에 그냥 꿈처럼. 남아있는 그런 거가 아니었을까. 앞에 내용은 약간 그런 느낌 방금 들어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마주쳤는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우리 집 언니를 닮았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도 좀 좋았는데 저는 그 둘이 어디 언덕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시간이 실? 네, 실제로 네. 이렇게 안 보였다가 갑자기 그 어느 시간대가 되니까 딱 둘이 마주보게 되는 그 시점 있잖아요. 저는 그거 좀 장면이 되게 예쁘고 네. 의미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한테 이름을 적을게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이름이 아니라 네. 좋아한다고 네, 적었잖아요. 그게 너무 좀 뭉클했군요. 감동 아닌 감동. 저도 약간 그 부분은 네, 감동이었는데. 감동적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딱 내가 누구를 찾고 있자고 손을 딱 펼쳤는데 이름이 아니라 좋아한다라는 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쿵하기도 하고.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 드라마가 뭐가 있지 않았어요? 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스펀지밥과 뚱이가 생각나는데 뚱이가 스펀지밥 난 너의 친구야. 도깨비 저 도깨비 안 봤어요. 도깨비 보면 도깨비 좀 봤는데 저 조금 도깨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도깨비가 네. 그 뭐지 김고은이 기억을 잃어요. 잃잖아요. 잃 때 보면 기억을 자기가 잃어가는 걸 알고 막 기억을 지워버리죠. 너는 누가 누구의 욱한 친구야 막 상대거든요. 이러면서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가 사실 도깨비를 되게 본방사수하면서 본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영화를 봤잖아요. 이 영화를 작가님이 보셨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을 약간 임시로 지웠는데 과거의 행적들로는 분명히 추억들이 있고 그 여자애가 계속 그 뭐지
비밀이냐 이렇게 네네. 하고 나서 나중에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찾으려고 하죠. 29살이나 이때까지 뭐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이 사실 이 영화를 먼저 보고 봤기 때문에 좀 옛날 영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버랩되는 것도 사실 좀 있어. 맞아요. 그러네요. 약간 그래서 저는 그런 감성의 결을 견들여서 저는 끝부분에 여자랑 같이 약간 저는 약간 울컥했던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그렇게까지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끝났다가 다시 지금 되짚어서 생각을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계속 표현을 했었던 걸 수도 있겠다. 만약에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다시 보면 영화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럼 만약에 두세 번 다시 진지하게 본다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는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영화를 똑같은 걸 매번 보는 타입은 아니어서. 아 정말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작품들은 두고두고 계속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좋을 때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영화는 그러니까 제가 글을 더 선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책은 계속 보면 계속 달라지는 책들이 있는데 영화는 이미 시각적인 거를 그러니까 사실 행간의 여백 같은 걸 사실 극대화시켜서 시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상상력의 여지가 굉장히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리포터 책도 굉장히 재밌게 본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영화도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책이 훨씬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여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 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 제 수준 나는 왜 해리포터를 이렇게 이토록 재미없이 봤던가? 나는 멀쩡한 건가? 막 이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좀 영화를 두세 번 보진 않아요 저는. 아 그렇고 사람들마다 확실히 이런 취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세 번 볼 받아들이는 것도 때마다 다르고. 다르게 느껴지는 영화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취향의 차이. 근데 방금 아까 책 얘기하니까 저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책이 원작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서 되게 재밌어서 나 소설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의 각색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소설은 저는 좀 많이 유치했거든요. 아 근데 그게 그 소설을 먼저 읽고 영상을 본 사람들은 소설이 재밌다고 하시고 영상을 먼저 보고 소설을 읽게 되면은 약간 그런 거 좀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맞아요. 그 차이들이 꽤 있어요. 저도 사실 해리포터 책을 되게 재밌게 보고 이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반지의 제왕은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이제 읽었는데 책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책 원래 재미없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되게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영상미를 보면 확확 지나가는 그런 영상들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내가 몰입해서 보고 하는데 책은 사실 그렇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책을 먼저 봤는데 책의 내용이 사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 이제 제가 상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니까 영화도 재밌게 보긴 했지만 아무래도 책이 좀 더 재밌다는 느낌이 남아있더라고요.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맞아요. 시간 달리는 소녀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가 재밌게 본 건 내가 내용이 재밌어 본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긴 했어요. 내용이 재밌어 본 게 아니라 물론 내용이 재미없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되게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 시절의 나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그 풋풋함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달리는 책도 재밌긴 했는데 저는 그냥 좀 이렇게 하이틴 소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하이틴 소설.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봤던 그 좋은 느낌은 사실 그 하이틴 소설에 느꼈던 재미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종류가 좀 저는 그 히가시노게이고라고 해서 일본 추리소설 작가.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많이 읽었는데. 그런 거 어떻게 봐?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분이 쓴 책은 거의 다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로 다 나와 있거든요. 살인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책을 다 보고 나서 그 드라마를 또 봤어요. 근데 확실히 드라마가 그 책을 못 따라온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상력을 뛰어넘기 힘들겠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그 책을 되게 재밌게 보고 그런 드라마 같은 걸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밋밋하다. 이 책이 원래 이렇게 밋밋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재밌어 했던 게 있으면
그거를 자기 상상 속에는 되게 스케일이 크게 네, 네,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막상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그런 게 스케일이 안 나오니까. 나올 수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게 되는 것 같고 책으로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스펙타클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책으로 들어왔을 때는 내가 그 알고 있는 영상대로만 머릿속에 만들어서 책을 읽어도 제가 알고 있는 영상을 봤던 그것만 머릿속에 계속 맴돌기 네, 때문에 네. 재미가 이렇게 막 사라지는 자꾸 매칭이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차이점들에 더 많은 대해서 상상을 할 네,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네. 분들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음. 다 기준점들이 다 워낙 다르다 보니까 두 영화와 분도 영화관에서 봤으면 뭐 돈 아깝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면 그냥 저 아 근데 영화관에서 보면 아무리 진짜 쓰레기 영화가 아닌 이상은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재밌었어 라고 다 대부분 왜냐면 저도 영화를 그래요. 그래요? 저는 영화를 좀 닥치지 않고 막 가려보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냥 다 보고 그냥 이런 취향은 어떤가 그냥 궁금하니까 뭐 내 좋아하는 것도 보고 싫어하는 것도 보는데 근데 웬간한 영화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몰입이 워낙 잘 돼서 그런지 좀 잘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재미가 워낙 없어도 내 취향이 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요. 물론 좀 지루한 느낌은 있죠. 보면서 그렇게 재밌진 않네. 그래도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도 그래도 뭐 한 이 정도 내고 볼만은 하다. 뭐 이런 느낌은 드는데 이걸 집에 와서 다시 비디오로 보거나 아니면 다시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집에서 아예 영화관에서 안 가고 그냥 TV에서만 봤을 때 느낌 그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는 뭐 비디오로 보든 뭐 조그만 화면으로 보든 그래도 자꾸 재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재미가 없는 거는 영화관에서 보질 않는 이상 다시 보고 하게 싶네. 되는 거는 다시 보지 않고 자꾸 스픽하게 된다든가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작품을 제가 골랐던 거는 뭐 이슈화된 것도 있었고요. 또 너의 이름은이라는 제목 생각도 있었고 한번 우리한테도 이런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서 한번 이걸 정해봤었어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추억이라는 게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추억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됐는데 사람들마다 각자 좋은 추억, 나쁜 추억이 있을 겁니다.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억나는 친구나 아니면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지금은 만나기 힘들거나 뭐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자기 기억에 혹시 뭐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싶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만나보고 싶은 분이라든가 좀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나? 이시아 씨 있으세요? 저요? 네. 없네요. 그게 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또 별로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슬프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맺은 인연이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흐려지는 게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면 나도 그 사람을 잊어가고 그 사람도 나를 잊어가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스스로 없어지죠. 가끔은 뭘 너무 했는지. 슬퍼서 그냥 혼자 울고 막 이랬거든요. 되게 좀 어이씨 감수성이. 왜 이렇게 계속 서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야만 할까? 첫 인연이 끝까지 이어질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슬펐는데 첫사랑? 첫사랑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 사실 인연이라는 게 끝까지 가는 인연은 노력해야 이어지는 거긴 한데 근데 불가피하게 그냥 사라지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죠. 지금 보면 지금 제 순간에도 저는 옛날에 되게 부러웠던 게 오랜 시간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초등학교 친구부터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모두 연락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리고 본인이 뭐 회장 같은 걸 하고 역임을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걔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지역적으로 이사를 다녔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 동네로 이사를 다닌 게 아니라 만약에 전라도에 있었으면 갑자기 경상도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지역 내로만 네네.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그때 휴대폰이 있었으면 연락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사실 어렸을 때는 삐삐도 없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사를 되면 사실 연락이 끊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연락이 되는 사람도 내가 맨날 연락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친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게 정말 친한 치면 사람들이. 이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또 표현이 거창한가? 이게 인생인 건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해요. 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빈손. 인연이라는 것이 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게 억지로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체득하게 되는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그것에 내가 너무 연연해하면서 슬퍼할 것은 아니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요새 진짜 나이를 먹어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생각을 하자면 찾고 싶은 사람과, 그러니까 찾았으면 하는 어린 시절 친구들이 있죠.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때의 느낌을 다시 살려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 다시 만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전에 대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남자. 대학교도 같이 갔어요? 아니죠. 대학교 때 한참 네. 유행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다모임. 뭐 이런 거, 다모임, 싸이월. 뭐 이래가지고. 아이 러브 스쿨 이런 거요? 그런 거, 아, 네. 그런 걸 해서 한참 붐이 일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걸 잠깐 관심 보이다가 다시 사그라들었는데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때 만나서 계속 모임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때 한참 그거 할 때 찾고 싶은 애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제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같이 보낸 남자친구였는데, 네. 근데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 사람 친구였는데, 남자 사람 친구는 뭐야? 남사친. 남자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라고 하면 진짜 남자친구처럼 생각하실까봐 굉장히 친했고, 거의 주말마다 놀러갔고, 제가 걔네 집에 가거나 걔가 우리 집에 오거나.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굉장히 친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동네 걔가 친구네, 동네 친구. 사실 5학년 때인가 전학을 가가지고 네. 전학을 가서 끊어졌어요. 연락이 끊어지고 나서 진짜 정말 우연치 않게 걔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활성화될 때 제가 걔를 찾는다면 걔를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근데 어렸을 때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난 안 만났는데. 만났는데 이제 만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구나. 걔를 통해서 느꼈던 게 걔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삶의 성장 과정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네. 걔는 이제 중간에 굴곡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게 변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 세계가 독특하고 특이했어요, 솔직히. 뭐 이렇게 너무 삶이 재미가 없어서 뭐 이렇게 손목을 그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네? 대학교 때 만났는데 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쪽으로 감당이 안 그래서 되는데. 걔를 만나고 나서 사실 손목을 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거에 나의 기억을 소환을 하는 게 100% 좋은 건 아니구나. 그냥 흘러간 대로 놔두는 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 했었어요. 저도 이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아까 네.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제 기억에 당연히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불행한 건가? 저는 막 뭐 저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뭐 네. 만나고 싶은 분 계시고 난 뭐 없어. 친구들 저도 근데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네. 중학교 때 친구들 아이도 연락하고 고등학교 친구 네. 연락하고 살았기 때문에 있다면 초등학교 친구나 유치원 쪽으로 아예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 기억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 사람하고의 기억이.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하고의 추억이 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상대편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 내가 되게 이 사람하고 친하고 되게 좋았고 재밌었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사람 만났는데 저에 대한 기억을 못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아니, 후자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네. 모르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친구는 다른 반이었나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모르니까 이 친구는 몇 반이었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왜 너 뭐야 장난쳐?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반이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이었잖아 누구? 이러는 거더라. 여고계단? 여고계단? 그래서 기억이 안 났어요. 여고계단.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고계단 그냥. 아니야, 저 남녀범이 왔어요. 부러워라. 그래가지고 사실 그 친구가 남자애였거든요. 네네. 근데 상처받았을 수 그 상처받았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졸업 앨범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보니까 생각이 근데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변한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왜소하고 네. 그다음에 되게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크고 20대 저희가 초반쯤에 봤는데 네. 이제 몸도 많이 키워서 근육도 붙고 약간 좀 활발하게 바뀌니까 제가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저를 기억하는데 제가 그 상대편을 기억을 못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저에 대한 뭐 나쁜 게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좋은 기억만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만나고 나서 나쁜 기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만난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내 기억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했던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그냥 내 기억으로만 남는 게 어쩌면 미화됐으니까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처럼 정말 간절하게 어떤 기억하고 싶다거나 보고 싶은 경우가 인생에 살면서 있으세요? 근데 이거 같은 여기 너의 이름 같은 남녀의 얘기잖아요. 좀 첫사랑 때가 없나? 그럼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정도 되려면 진짜 애틋한 첫사랑이나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뭐 헤어져서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다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 정도로까지 애틋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럴 경우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사실 없거든요. 부모님이 그렇지 않을까? 부모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을 이렇게 뭐 잃어버리거나 네. 이렇게 해서 아니 여기서처럼 이렇게 살아 살아 있으실 계신데 나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희미해지고 아, 둘 다 찾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네네. 나를 찾을 거고 나도 부모님을 찾을 거고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상황이 되게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역시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나? 모든 것은 사랑이니까. 네, 모든 영화는 일맥상통하는 게 사랑이군요. 이거 말고 더 재밌게 보신 애니메이션은 없으세요? 아 이번 이 사람 작품 아니요 중에요? 다른 거 좀 내가 이런 영화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나. 이런 애니메이션이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제가 좀 떨어지나 봐요. 스폰지밥밖에 오로지 아니, 저는 좀 약간 극명한 것 같아요. 응. 아주 가볍거나 네. 좀 유치하고 아주 가볍거나 아니면 좀 남성 스타일의 좀 판타지적이거나 좀 약간 좀 극명한 스타일의 영화들은 극과 극인 건 좀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좀 잔잔한 것들 있잖아요. 잔잔하면서 정서적인 것들이 제가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은 하는데 공감은 할 것 같은데 잘 빠져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들도 보면 좀 우리가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약간 성격들이 결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뭐 나루토나 뭐 원피스, 뭐 원펀맨처럼 좀 남성들이 그런 결들의 아무래도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주로 선호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색깔이 확 바뀌는 이런 류의 애니메이션을 딱 접하면 이게 잘 빠져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최근에 애니메이션 좀 재밌게 봤었던 영화는 그 스트레인저 무황인담이라고 해가지고 칼싸움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안 보셨겠죠? 네네. 네, 뭐 최근에 그 국내에서도 이제 개봉을 했었대요. 했었던 작품인데 좀 남성적이어서 그런지 좀 잘 재밌게 봤었던 좀 칼싸움하는 영화들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 좀 잘 맞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보는 거.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좀 늦게 보신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빨리 본 거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의 웬만한 영화들 만화 영화 다 일본 거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는 그런.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TV에서 하는 네네. 애니메이션들밖에 없었죠. 아, 영화된 네. 거를 네네. 본 적은 제가 중학교 때 처음이었어요. 네네.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그 방과후 학습 할 때 일본어를 배웠었는데 네네. 그때 일본 선생님이 틀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가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데 귀를 기울이면은 다른 작가 미야자키 하야오 제자가 만들었던 건가요? 맞나? 제가 정확하게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
씨의 제자는 그분 아닌가요? 고양이의 보온 쓴 그분 아닌가요? 제자들 많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되게 보고 나가지고 제목은 많이 손도 요시구미라는 분인데 이분 영화가 빨간 머리엔 네, 좋아하는데 빨간 머리에. 약간 길을 기르면 두 개밖에 없네요. 1998년에 빨간 머리 저는. 그분 거구나. 근데 이게 길을 기르면 제가 이 영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영화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엄청 봤었어요. 네. 근데 이 작품 예, 말씀하십시오. 이 작품도 되게 그냥 그 청소년들의 네. 사랑 얘기도 나오고 그냥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그 사랑 얘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보고 난 후부터는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이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도 약간 일상적인 얘기에 한 가지가 그냥 더 투영돼가지고 만든. 저도 이런 류의 만화를 좋아해요. 네네. 뭐 H2, 터치, 뭐 이렇게 그 뭐죠? 또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머리가 나빠서. 감독님까지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유명한 그 만화가예요. 만화 작품인데 약간 순정 만화 스타일의 만화거든요. 그래서 순정 만화를 다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 근데 지금 얘기했던 그 터치 작품 만화가는 대부분 이제 스포츠를 곁들여서 이제 순정 만화, 뭐 야구, 수영, 뭐 축구, 뭐 이런 것들, 복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정 만화랑 잘 버무려서 유명한 작가인데 아타치 미치루인가요? 뭐 갑자기 생각이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뭐 그 사람 작품은 꽤 좋아했는데 그분 작품 외에 일반적인 순정 만화 스타일 만화나 또 이렇게 좀 정서상 좀 온화한 영화들이 지금에 와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 때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좀 정서적으로 잘 버무려지는데 좀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좀 자꾸 뭐 잔인한 거가 아니라 좀 자극적인 영화들이 좀 팍팍팍 꽂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뭔가 펑 터지고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것들, 매우 판타지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액션 영화. 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 생각하기 싫은 건가? 그냥 생각하는 영화들이 점점 거부감이 들어서 예. 머리를 써야 돼.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게 아니라. 볼메님은 뭐 있으셨습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 영화도 뭐. 저는 애니메이션은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진 않아서 그냥 TV나 이런 데서 저는 뭐 이렇게 저도 약간 판타지 같은 거 좋아해서 나루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피구왕 통키? 통키도 되게 재밌어요. 불꽃슛? 저 그런 판타지라고 거 해야 되네. 불꽃 불꽃슛을 피구를 그렇게까지 하기는. 저는 그런 스포츠 만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사실 많이 보진 않아서 근데 뭐 지금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이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화 영화로 본 거 중에는 저는 후르츠 바스켓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후르츠 바스켓. 뭔지 아는데요. 네. 그건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후르츠 바스켓이요? 네. 남자들이 많이 좋아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요? 같은데. 후르츠 바스켓 12지 동물 있고 소녀관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후르츠 같아요. 바스켓이라고 순정 만화가 있어요. 예, 수정만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어? 여자 캐릭터들 좋아하는데. 여자애가 이제 예. 여자의 터치가 닿으면 거기에 네. 나는 12동물들이 네네네. 본인의 캐릭터가 동물로 변하는 약간 그래서 여자애들 터치하면 안 되는 약간 뭐 그런 거예요. 후르츠 바스켓 맞죠? 남자들이 네, 좋아하잖아요. 12지 동물. 네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저는 그걸 만화로도 봤는데 저는 만화보다 애니메이션이 각색이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그게 이제 제가 고화질로 다운받아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감정의 성장? 뭐 그런 걸 다루는 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사색적인 분이셔.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많이 갖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주인공 남자 중에 하나가 고양이로 나온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 12지과의 고양이는 12지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겉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냥 그런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공감이 많이 되는데 그걸 여주인공이 약간 좀
근데 각각의 동물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적인 네. 어떤 공허라든지 어떤 이렇게 결핍 같은 것들, 그리고 상처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약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독여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다시 보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는데 제가 그걸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히 저한테 위로하는 느낌으로 다가와서 그거를 저는 그냥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뭐 캐릭터는 영화도 아니 그 애니도 되게 좋아해요. 저 환상만전 체육이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 3장 캐릭터 이런 거 되게 체육이요? 좋아해요. 한때 유행했었죠. 그 요새 좀 주춤. 아니 그쵸. 주춤이 아니라 거의 잊혀졌지. 그림도 잘 그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 캐릭터들이 딱 명확하게 그려지면서 벌어진 약간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근데 영화는 좀 장르 안 가리는 편이라서 막 이렇게 최루성 멜로 너 울어라 막 이렇게 강요하는 영화만 아니면 다 좋아하고 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업 영화도 나이가 들면서 난 상업 퇴근하고 영화만. 나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술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을 네. 보면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졸린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영화들을 퇴근을 안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업 영화들은 그냥 생각 없이 보면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전 그래서 상업 영화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삶에 생각이 많은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그 건가? 생각까지 생각이 하게 되면 없었는데. 저는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되는 영화들이, 그러니까 명확한 영화들이 더 낫긴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뭐지? 로봇 변신하는 거 있잖아요. 네. 트랜스포머? 예, 트랜스포머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1, 2, 3편, 4편. 1, 2, 저는 3편. 1편은 안 봤고 네. 2편이랑 3편만 봤는데 사실 그냥 보면서 진짜 줄거리는 내가 발로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줄거리가 없잖아요, 사실. 사단이 이겨. 그러니까 그 줄거리 라인도 진짜 그치. 결국에는. 개연성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만족했던 건 내가 만화책으로나 만화 영화로 네, 봤던 로봇 합체 장면이 실사로 보인다는 거 이만한 장면으로. 근데 로봇 안 좋아했는데 여성분들이? 근데 재밌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거에 중점을 두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영화 100% 만족이었는데 진짜 줄거리는 3을 보고는 정말 발로 써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영화들이 줄거리는 없어요, 그냥. 그쵸. 그럼 혹시 열혈 로봇물들도 좋아하나요? 좀 로봇 여성분들?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저 채피 막 이런 것도 봤었고. 그거 말고요. 일본 애니 쪽 계열 보면 이렇게 슈퍼 로봇 계열 보면 이렇게 막 건담? 아니요. 그 리얼 로봇 계열이라고 하고요. 건담류 같이 좀 그랑조. 진지한 거는 이제 그렇죠. 이제 그랑조 같은 게 이제 판타지류인데 거기에 좀 이제 열혈물이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그 남자 주인공이 막 극도로 타오르는 으아 그막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네. 에반게리온이나 에반게리온도 재밌게 봤어요. 네. 저는 근데 에반게리온이 그건 진지물이잖아요. 굉장히 무서웠고 사실 네. 그게 이렇게 일체돼서 약간 네. 그게 나는 그 사상이 너무 무서웠고 에반게리온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건담도 되게 내가 이 네. 영화를 어렸을 때 왜 좋아했지? 건담이요? 그러니까 건담은 좀 되게 근데 어려워.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만화들이 좀 그래서 있어요. 좀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건담도 시리즈가 꽤 많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 건담 시리즈가 있고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시리즈들이 있어요. 미소년들 나오는 네네네네. 시리즈는 뭐 윙건담이라든가 나오는데. 이게 좀 가벼운 물들이 있는데 이제 건담 매니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세계관에 갇혀져 있는 그쪽 라인들을 아무래도 우선순위할 수밖에 없죠. 저는 에반게리온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에반게리온은 약간 좀 명확하잖아요. 세계관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냥 사도를 무찔러야 된다. 뭐 그래서 근데 네. 걔 이름이 뭐지? 남자 신지? 주인공 신지가 겪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애들 만화는 아니죠. 네, 어렵고 네. 어려웠고 그리고 나는 그 사도 그 사도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네. 이렇게 좀 사람같이 보이는 게 너무 좀 징그럽고 네네. 그래서 로봇은 그냥 나랑 다른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는 약간 사람과 네네네.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하나 나는 일치되는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려웠던 건 은하철도 999였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 내가 이걸 왜 좋아했지? 근데 이러면서. 재밌긴 했는데 보면서도 그러니까 세계관도 그것도 좀 철학적이라서 그런 거죠? 철학적. 보면서도 왜
약간 이런 의문점을 남기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로봇가 돼야 된다는 결과적으로는 그거였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생각을 건드리는 영화들이 조금 더 생각하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에 남는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좀 오래 남는 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류의 영화 아니 이게 좀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 뭐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스펀지처럼 흡수가 잘 되거나 몰입이 잘 됐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깊이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거부감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아 그래 내가 짱구를 좋아하는 건가? 아 그런가? 난 그래서 스폰지밥 짱구 이런 거밖에 안 보는 좀 단순한 것들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게 대부분 다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뻥뻥 터지고 깨지고 스토리도 사실 별거 없는 그런 거에만 자꾸 이제 관심들이 가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저는 네. 사실 뭐 아따맘마, 짱구, 스펀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걸 왜 좋아할까 이런 순수해서? 아니 그러니까 왜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냥 내가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아 밥 먹고. 다음에 우리 그럼 스펀지밥과 최저시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스펀지밥이 최저시급도 못 받으니까. 아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악덕 뒷계사장과 그런 생각 하면서 내가 되게 일상에서 뭔가 힐링, 그러니까 뭔가 일상에서 치유받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영화, 이런 걸 좋아하나?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거를 보고 싶은 건가? 남들은 어떻게 사나? 남들은 어떤 얘기를 갖고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보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씨아씨 말 들으면서 내가 생각 없이 하는 거였나?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짱구를 썩 좋아하진 않고 저는 아따맘만 되게 재밌게 봤고 그렇게 유쾌하게 그리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스펀지밥 스펀지밥은 저는 사실 많이 안 봐서 잘 자꾸 모르겠어요. 강요하시는 아니 정말 유쾌해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 아따맘마의 유쾌한 부류랑은 좀 다른 부류. 그러니까 아따맘마를 또 되게 좋아했던 게 네. 스펀지밥은 그냥 단순 근데 스펀지밥도 되게 좋은 게 웃죠. 정말 하루의 일상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나오는 별거 없어. 근데 그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하염없이 보게 돼요. 그냥 나도. 응, 그냥 보면서 맞아 뭐 내가 고등학교 때는 저런 걸로 막 고민했었지. 엄마들은 저녁을 뭐 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구나. 아빠들은 말이 없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 없구나. 나는 왜 말이 많지? 본인이 일반적 부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영화가 약간 그런 쪽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요번에 그 프랑스 영화였는데 마담 투소의 비밀 정원인가? 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것도 익숙한 듯 제목은 근데 익숙한데 저도 약간 색채가 예쁜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색채도 예쁘면서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약간 생각을 한다는 거에도 딱 걸려버리네. 약간 일상적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상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영화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영화들이 되게 눈에 그러니까 너무 막 뭐 세계를 구하고 막 평화를 위해 하고 이런 영화들보다는 나는 그런 것만 찾는데 세계를 평화를 저는 근데 일상적인 영화를 다룬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이제 드라마가 있는 영화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너무 잔잔한 일상적인 영화들은 그러니까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약간 좀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를 봤을 때는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뭔가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치료법. 전공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스펀지밥을 권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하니까 계속 그걸 생각하게 하려면 사실 그 영화가 난해한 거예요. 난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영화를 썩 좋아하진 않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러 다니려고 하는 편은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거든. 터치 자체가 너무 무겁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왜 터치 자체가 너무 나는 정말 진지한 영화 이런 영화들 있잖아. 이런 거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터치는 좀 가벼운 듯 하면서도 내가 자꾸 뭔가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여지들이 있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그런 게 뭔데요? 곡성. 그게 터치가 어디 그게 터치가 그래. 무섭구만. 곡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화홍련 이후에 호러를 보지 않았어. 저도 호러물 엄청 싫어하고 곡성 하도 인기 있어서 보다 계속 스킵해서 넘어갔어. 그런 무서운 거 네, 무서운 거 싫어해. 그냥 무서운 거 저도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쪽은 저는 프랑스 영화들이나 프랑스 영화들 좀 그런 게 많아요. 예술 영화? 네,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영화가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순간을 이렇게 떼내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은데 이제 제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어야겠다, 뭔가를 알아내야 된다, 감독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니까 영화가 안 즐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자꾸 점점 더 어렵게 난 아무 생각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그냥 터지나 보다. 이런 생각 많이 안 하고 해성은 왜 안 떨어지나. 그냥 보면서 이렇게 좀 뭔가 잔잔하면서도 여운이 남으니까 되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정도 생각하지 그 감독의 의도까지는 잘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실 약간 의무적으로 봤던 것도 있어요. 나는 내가 영화학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예술 영화 같은 것도 봐야 돼. 약간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막 찾아다니면서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랬었는데 그게 남아있나 봐요. 다음 주에는 그럼 스펀지밥 극장판을 보고 우리 최저시급과 이런 얘기 한번 나눠. 파일을 보내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보내드릴게요. 제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편. 극장판 2개 있잖아요. 3D로 나온 네네네. 그 타임슬립에서 그 집게버거 레시피 찾으러 가는. 한번 그거 보실래요? 시간은 되게 금방 가긴 해요. 이거 아까 못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또 안경이 아무튼 네. 얘기하십시오. 네, 다음 녹음에는 스펀지밥 극장판을 보고. 아니 저기 이씨 아저씨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본인 취향대로 영화를 고르신 다음에 아니 이거가 제 취향이 아니지. 취향이 아니셨는데 막 뭐라고 하셔가지고 아저씨 8시에 눈 떠가지고 오늘 보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주부리도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네이버 찾아보고 스펀지밥 보셨잖아요. 아니 이번 주 영화제가 다음 주에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최저시급 얘기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최저시급이요? 네, 그 다음 주에 한번 최저시급이랑 네. 그리고 원래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나이 연령 제한. 나이 연령제? 네, 서비스직은 나이 연령 제한을 좀 심한 편이거든요. 뭐든 있죠. 그런가? 사실 그 코레일에서 하는 그 네일로도 나이 제한이 정해져 있고. 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나이 제한 폐지된 거 공공부문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공공부문도 나이 제한을 실질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선별할 때 어느 정도 나이 있으면 다 이렇게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다음 녹음에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오늘 1, 2부 녹음하시느라 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또 녹음하도록 하겠고요. 또 사연 있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면 네. 사연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회사 일도 반납하고 여기에 붙잡혀서 이씨아씨의 폭행은 아닙니다. 회사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녹음이 끝이 항상 매끄럽지 않아. 그냥 딱 끝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안경 보고.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사연만 해주세요.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녹음에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